정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가족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인사를 희망과 꿈과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추억의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요일 방송 홍세무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방송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계융의 법칙과 수요 공고의 법칙을 기본적인 주식 매매에서의 중요한 경제 상식으로 얘기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실 회피 성향인 걸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정책 테마 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손실 회피 성향이 어떤 거냐면은 심리학 과학적으로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끝난 것인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특히 뉴스나 이런 걸 접할 때 좋은 뉴스는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고 되게 안 좋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뉴스들만 머릿속에 강렬히 남는 이유에 대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빌려서 설명된 논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손절을 잘 하지 못하고 손절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이익 났을 때 기쁨보다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올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정책 테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이 되게 생존을 위해서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이제 생존 본능으로 사실 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내 생존에 도움이 되진 않아. 근데 위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멧돼지한테 쫓겼을 때, 선사시대로 얘기했을 때 멧돼지한테 쫓겼을 때 그때 이 멧돼지를 피하지 못했으면은, 아니면 호랑이든 포식자들을 피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느꼈었던 상황을 우리는 더 강렬하게 기억하도록 뇌가 진화를 했다라는 과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PTSD라 그래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거에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익보다 손실에 대한 더 큰 고통이 훨씬 더 2배 이상 무게감 감정이 크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대에서의 그 행동 패턴들이 보통 이런 게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변화를 회피하는 거라든지, 기존 옵션을 유지하고 싶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든지, 아니면 노후 대비를 미리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손실 회피 성향에서 나온다는 거죠. 위험을 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들이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간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난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난 사람들이 아니면 손절을 하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손절을 했을 때 올라가는 거를 본다면 더 손절을 할 수 없는 성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매매를 하실 때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이거를 많이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이 저는 손절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바꿀 수 있냐 하면 저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확신해요. 사람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 손실 회피를 할 수 있는 성향이라는 게 나는 존재한다고 만약에 느낀다면은 매매법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금액 이중을 한번 계산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손절이 필요 없는 매매법으로 주로 해나갔든지, 이거를 스스로 한번 고찰을 해보시면서 많이 이걸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안 되시면은 저희 밸런스 아카데미에 연락을 하시거나, 그리고 저희 10월 달부터 밸런스 톡 카페라는 거를 역삼동 강남역에다가 큰 건물로 해서 오픈하게 됐는데, 그곳에 찾아오셔도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무료로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가 추후에 10월 달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손실 회피 성향이 인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는 변동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할 수 없으면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라는 게 맞아요. 근데 오른 상태에서 테마가 왔을 때 사버리면은 여차하면은 그 테마가 끝나는 무렵에 만약에 잡았다.
했을 때는 그 손절을 그거를 각오를 하고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그거를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실 서피 성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배당주 정책주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렇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의들이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청와대를 옮길 것이다 뭐부터 법무부나 여가부를 세종시에 다시 이전한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심도 있게 한번 과거에 다뤘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옛날에부터 세종시 얘기가 나왔을 때 세종시 테마로서 매매를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세종시 테마는 보통 대장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테마주들이라서 네이버만 쳐셔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테마는 워낙에 전통적인 테마라서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대표 재당주부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도 세종시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기사에 나올 정도로 있고 그리고 정통적으로는 유라테크라든지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도 세종시 테마로서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조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사만 검색하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쳤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치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이때부터 너무 급등하고 큰 조정이 한번 왔잖아요. 아직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아랫부분 요렇게 횡보 구간이 박스권이라는데 이 박스권에서 아랫부분만 잡으면은 세종시 이전이 지금 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요렇게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이렇게 오른 데서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손실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손절을 못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절을 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매가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추천 중인 건 아니고 박스권 매매로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4월 21일 날 이미 세종시 테마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했었다. 아직 이 테마는 죽었지만 본격화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이전에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청와대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상한가를 한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사에서 주로 세종시 관련 테마로 엮인 거로 가고 재무제표가 그나마 괜찮고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을 주목해서 사시면은 큰 수익을 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 있는 강의로 한번 해보렸는데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하는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